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24년 약 222만원, 25년 약 239만원,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24년 약 572만원, 25년 약 609만원입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를 적용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4년 약 89만원, 25년 약 95만원, 2인 가구 기준 24년 약 147만원, 25년 약 157만원, 3인 가구 기준 24년 약 188만원, 25년 약 201만원, 4인 가구 기준 24년 약 229만원, 25년 약 243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은 현행은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은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에 적용함으로써 크게 완화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현행은 부양 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탈락이 되는데요. 개선 사항에서는 부양 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자 탈락되도록 크게 완화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현행은 75세 이상에게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만원 플러스 30%를 해주는데요. 개선사항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추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현행은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을 지급하는데요. 개선사항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변경된 의료급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인 중증 질환자, 희귀 중증 난치 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 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단순히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 이용, 유형 형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 일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입니다. 현행은 일종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이종 외래는 의원 1,000원, 약국은 500원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 사항에서는 일종 외래는 의원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 8%, 이종 외래는 의원 4%, 약국은 2%를 본인 부담하도록 개편됩니다. 다만 25,000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합니다.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한편 본인 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도 2배 인상하였습니다.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씩 지급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서 산정함으로써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었는데요. 이러한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 변경되는 의료급여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